이번 시간은 미술 매체 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술 치료사들은 이 매체에 대해서 많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매체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특성, 치료적인 속성들이 있는지, 특성들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매체를 매체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또 보관하고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매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물감의 종류에는 투명한 수채 물감과 불투명한 물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템페라, 유화 물감, 동양화 물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투명 수채 물감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쉽게 문구점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번지는 느낌들을 할 때 수채화 물감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불투명한 투명 수채화는 반대로 이제 불투명 물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유화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수채화 물감처럼 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투명한 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유화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채화 물감보다는 이제 번지는 효과가 좀 적고요. 그리고 쉽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색상이 선명하고 또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색상이 아주 선명하니까 적절하고요. 그런데 아크릴 물감은 수채화 물감하고는 좀 다르게 빨리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템페라가 있죠. 템페라. 악효하고 달걀 노른자하고 알료를 녹여서 만든 물감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물감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런 어떤 만든 과정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거는 건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화 물감이 있죠. 유화 물감은 무게가 있고 중후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건조 시간이 느리고요.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냄새가 강하고 비싸서 실제 우리 치료 장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매체입니다. 다음에 동양화 물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싸고 쉽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물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고 많이 사용하는 물감이 이제 수채화 물감이 되겠습니다. 자,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치료사가. 또 물감을 사용할 때는 크레파스하고는 전혀 좀 다르게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준비해야 될 게 많죠. 붓도 있어야 되고 팔레트도 있어야 되고 물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또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요. 먼저 물감을 사용할 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내담자의 그 행동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인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물감을 사용할 정도로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하시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붓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색을 또는 섞거나 또는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시고, 또 팔레트나 주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또는 구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감의 이제 치료적인 특성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물감은
이완이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매체죠. 그래서 치료 초기에 어떤 그 흥미를 유발시키고 좀 어떤 분위기를, 치료사와의 분위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거나 이럴 때 이완시키고 어떤 치료에 대한, 미술에 대한 어떤 거부감 등을 좀 없애고 이런 것들을, 긴장을 완화시킬 때 물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강박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 좋고요. 통제된 아이들에게 좋은, 이완시킬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겠습니다. 강박이 심한 경우에는 붓으로 그리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붓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붓들, 작은 붓에서 큰 붓까지 다양한 붓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통제력이 낮은 과잉 행동하는 아동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 초기에 내담자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통제력이 낮은 그런 대상에 따라 조심해서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물감은 튜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짜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짜는 자체만으로도 어떤 감정을 분출해내는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주의할 점은 성폭력 아동이나 이제 우울한 아동,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동들은 이 튜브로 된 물감을 짜게 되면 한 번에 왕창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아동들한테는 입구가 작은 이런 튜브형 물감을 주시는 게 좋은데, 입구가 작은 물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물감은 아니지만 글라스 데코 같은 것들은 입구가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입구가 큰 물감들은 자칫하면 더 짜증을 나게 하고 또 어떤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당황하거나 그러니까 놀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감은 퇴행을 시키는 매체이죠. 그래서 퇴행이 필요한 경우에, 퇴행을 시켜서 치료를 촉진하는 경우에 물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이용해서 퇴행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통제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핑거 페인팅의 경우에는 어떤 뇌의 변형계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무의식을 드러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감은 이제 기법과 다른 매체와의 활동도가 높죠. 다양하게 다른 것들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 초기에는 물감을 이용해서 데칼코마니나 핑거 페인팅, 찍거나 또는 뿌리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럴 때 이제 발달 장애 아동이나 유아동 또는 그림을 그리기 두려워하거나 강박인적인 사람들에게 좋은 매체가 되겠습니다. 또는 치료 후기나 통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찍거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물감을 찍는 거, 이런 거나 또는 세밀하게 색칠하는 것에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감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쓰이죠. 크레파스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대상에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공격성이나 또는 주의가 산만한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발달 장애 아동, 또는 품명 장애, 또는 자폐 아동, 이런 거의 다양한 대상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인데요. 강박증이 심하거나
또는 결벽증 또는 아주 어떤 묻는 걸 아주 싫어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들에게는 물감을 사용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접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물감의 재료와 특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회화에 사용되는 이 물감은 안료하고 고착제가 라는 물질이 섞여서 만든 건데요. 이 안료는 색이 있는 분말의 입자죠. 그래서 고유한 색을 내주고 또는 다른 색깔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색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든지 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고착제는 붓게 해주는 그런 재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고착제를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투명 수채화나 화인지 아니면 불투명 물감인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불리게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료보다 고착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명 수채 물감의 특성으로는요, 맑고 투명한 특성이 있죠. 맑고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투명 수채에 쓰이는 안료 중에서도 역시 불투명한 색이 있지만 이 투명한 색들이 투명성들이 높은 색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물감으로 투명하게 표현을 해내려면 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 수채 물감으로 표현을 할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흰색이나 이런 혼색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옅게 하려면 흰색을 섞는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사용해서 물로 조절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 수채화 물감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또 같이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물감은 튜브형을 많이 쓰고 있죠. 쭉 짜는 튜브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좋은 수채화 물감일수록 투명성이 아주 높고 맑은 색을 낸다고 합니다. 또 수채화는 물을 쓰기 때문에 유화나 아크릴에 비해서 도막이 약하고 그리고 그 수분에 의해서 퇴색되고 손상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수분을 알맞게 흡수하는 종이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고급 수채화지,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수채화지가 이제 와트만지라고 불리는 종이를 씁니다. 또 와트만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닭종이나 화선지 등의 종이에 수채화 물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을 화선지에다가 하게 되면 막 퍼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아주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해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붓이 필요하죠. 자, 붓은 수채화 물감은 물로 금방 씻기기 때문에 여러 개의 붓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가는 거, 중간, 두꺼운 거 이렇게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한두 자루면 충분하고요. 또 붓은 물감을 묻혔을 때 물을 머금고 있는 채로 탄력이 강해야 좋은 붓이고요. 수채화 붓은 둥글게 생겼습니다. 둥근 붓인데요. 끝이 뾰족하게 모아져 있어서 어떤 물을 묻혀도 붓 끝이 갈라지지 않는 탄력 있는 것을 골라야 하겠습니다. 수채화에서는 아주 가는 붓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요. 수채화 물감으로 사용하는 붓은 호수가 0호부터 12호 정도가 있고요. 가는 붓 종류가 0호부터 12호까지가 이제 가는
가는 붓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뭐 두꺼운 붓은 뭐 20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팔레트죠. 팔레트는 이제 물감을 섞거나 또 물감을 짜놓은 거, 짜놓을 때 사용되는 색이 서로 섞이지 말라고 짜놓은 칸으로 나눠진 팔레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붓걸레가 필요하는데요. 이 수채화 물감은 수채화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붓 안에 머금고 있는 그 물을 이 걸레에다가 적셔서 이 붓을 수분을 줄여주는, 물을 빼주는 그런 붓걸레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판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화판은 이제 종이를 그러니까 종이 밑에 놓는 화판이 필요하는데 베니아판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젤이 있죠. 이젤은 화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실내용과 실외용이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채화, 투명 수채화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물을 이용해서 어떤 부드럽고 이렇게 경계면이 어떤 붓칠의 경계면이 그대로 살아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세밀한 묘사를 하려면 물을 적게 쓰고요. 반면에 이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부드러워지고 또 경계가 없어지고 흐릿해지고 하는 것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겹쳐 칠하기는 어두운 색을 밝은 색을 칠하고 나서 그 위에 어두운 색을 칠하게 되면 밑에 색이 비쳐 보이면서 투명한 효과와 함께 어떤 명암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채화에서는 먼저 밝은 색을 먼저 칠하고요. 어두운 색을 나중에 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 번 칠해서 겹쳐 칠하면 이 투명한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 번 칠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점묘법이라 해서 점으로 찍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 이 작품을 멀리서 보면 어떤 하나의 색으로 섞여 보이죠. 그래서 가까이서 봐야 이게 점으로 돼 있지 멀리서 보면은 점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하나의 색으로 보이는 그런 점묘법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펀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수채화 물감으로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 특히 수채화 물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 이제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 또는 어떤 반짝이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붓보다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이제 미술 치료의 어떤 이런 그 매체를 가지고 하는 기법들은 간혹 내담자들 중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표현을 좀 잘하고 싶은데 그런 기법들을 몰라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치료사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치료사가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기법 같은 것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또는 제안을 해주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법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크릴 물감, 요즘 아크릴 물감도 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 다른 거는 이제 수채화 물감하고 다 비슷한데 주의하실 점은 아크릴 물감을 짜놓으면 빨리 굳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필요한 만큼 짜서 사용을 하고요. 또 붓도 마찬가지예요. 붓을 칠하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붓이 굳어져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다 칠했으면 붓을 반드시 그 물에 담궈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 물감은 또 빨리 마르는 수채화보다는 좀 더 빨리
마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도 또 편하고요. 또 두껍게 바르면 또 유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또 수정도 용이하고 유화 느낌도 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상별에 따라서 이제 사례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불안 장애, 불안을 많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아동에게는 이렇게 물감을 이용한 핑거 페인팅 같은 것을 사용해서 뭔가 안정감을 느끼도록, 또 긴장이, 불안하면 우리가 몸이 수축되면서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완시키고 긴장된 마음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또 과잉 행동하고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찰흙과 물감을 사용해서 어떤 찍을 수도 있고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과잉 행동하는 아이들은 그 찰흙이나 물감을 사용할 때 그 치료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어디에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그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껏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 아동들에게, 내담자에게 충분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근데 이런 아동들에게 물감이나 찰흙을 제공할 때는 뭐 바닥에 비닐을 깔거나 하는 등 이런 준비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런 아동들은 또 재료를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바닥이 날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적절하게 따로 덜어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애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동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위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좀 쉽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아동들은 이제 이런 아동들 중에서 어떤 이제 물감을 손에 묻히기 싫어하거나 이럴 때는 먼저 물감이나 찰흙을 만지기 싫어하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치료사가 먼저 그 재료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어떤 뭐 만들거나 이렇게 즐겁게 활동하는, 노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제 찰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볼펜이나 연필을 줘서 먼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찔러보게 해서 점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만지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이렇게 손에 묻을까봐 하는 그런 아동들한테는 비닐 장갑을 미리 준비해서 먼저 장갑을 끼고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찰흙이 차갑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놀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따뜻하게 데펴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사가 먼저 물감을 묻혀서 작업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 아동들이 조금씩 흥미를 보이면서 점차 다가오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사와 같이 하는 작업들이 치료사와의 관계도 형성이 나갈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물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아동의 개인이나 또는 집단 미술 치료로서는요, 몇 가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생물총, 즉 스프레이 같은 것에 또는 물총에
물감을 넣어서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분출해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데칼코마니는 이제 각자 데칼코마니를 한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친구와 또 그 데칼코마니를 같이 겹쳐서 찍으면서 또 다른 어떤 우연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흥미도 유발시킬 수가 있겠고요.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겠고요. 또래 관계도 향상이 될 수 있겠고요. 상상력, 창의성 이런 것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지우개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도안을 해서 문양을 새겨서 도장처럼 물감을 찍어서 도장처럼 찍고, 또 친구들이 만든 도장을 이렇게 교환해서 막 찍으면서 어떤 또래 관계에 대한 어떤 편안한 감정, 상호작용, 이러한 경험도 해볼 수 있겠고요.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우개로 이제 도장 찍기를 할 때는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보다는 아크릴 물감이 훨씬 더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감을 가지고 물감 안에다가 이제 구슬을 넣어서 같이 굴리는 이런 작업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물감으로 했던 작업들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투명 물감이죠. 투명 물감으로 했던 작업인데요. 어떤 충격을 심하게 받았던 아동인데요. 아동이 와서 제일 먼저 첫 회기에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물감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해서 지금 작업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자, 물감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고 또 손가락으로 어떤 형태를 그리면서 형태를 만들고, 또 지웠다가 또 다른 걸 만들고 그리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이완되고 긴장감도 좀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작업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롤러 같은 걸로 이제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칠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그 기둥 안에 보시면 뭔가 좀 반짝반짝 빛나는 흰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수채화 물감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 물들이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는 부분은 좀 느리게 천천히 마를 거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이제 빨리 마르죠. 그래서 빨리 마르고 천천히 마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그 기둥에 어떤 무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보고 내담자가 굉장히 신기해하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물감을 짜놓고 이제 그 도화지를 상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기울이는 거죠. 기울여서 물감이 쭈루루 흘러내리면서 그 물감이 지나가는 길, 물감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연상해낼 수가 있겠고요. 또 우연의 효과를 가지고 어떤 흥미, 상상력 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채화 물감을 화선지에다가 작업을 한 건데요. 이게 번지는 효과. 지금 그 검은색으로 그린 부분은 물을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덜 번져서 경계가 뚜렷하고요. 꽃잎 같은 부분은 이제 물을 많이 써서 번지게끔 하면 효과를 내면서 했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무 판에다 그린 거죠. 나무 판에다 그린 건데 이건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한 겁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해서 아크릴 물감이 빨리 마르니까요. 여러 가지 색깔을 수정할 수도 있고 덧칠할 수도 있고 어떤 선명한 색을 불투명한 느낌의 선명한 색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담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느린 행동도 느리고 어떤 생각도 느리고 어떤 통찰도 느리다라는 자신을 이렇게 달팽이로 표현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타일에다가 만든 했던 작업인데요. 타일 중에서도 그 코팅이 되어 있는 타일은 이 물감이 아크릴 물감, 수채화 물감은 더 발라지지 않고요. 아크릴 물감도 이게 코팅이 되어 있으면은 잘 발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타일인데도 발림성이 좋지 않은데 이제 좋게 하려면 먼저 바탕색을 아크릴 물감으로 먼저 이렇게 칠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죠? 무광이라고 그러죠. 무광 느낌의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바탕색 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러니까 흰색으로 칠하면 좋겠죠. 바탕을 다 흰색으로 먼저 칠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저렇게 연두색으로 바탕을 칠하게 되면 이렇게 아크릴 물감으로 바탕을 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그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이게 타일이기 때문에 발림성이 좋지 않아서 밀리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 거를 또 이 내담자가 그런 어떤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결 또는 선 이런 것들을 또 마음에 들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했던 작업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지점토죠. 지점토로 나의 얼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물감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토로 자화상이나 점토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일단 색이 없죠. 색이 없는 상태로 나를 바라본 것과 거기다 이제 색을 입혔을 때, 물감으로 이렇게 색을 입혔을 때의 느낌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색이 없었을 때는 좀 더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부정적인 기억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게 색을 칠하게 되면 또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술 매체 중에서 물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